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신암동님 어서 오시고요. 레몬트님, 부자님, 어서 오세요. 우상현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하행성님도 어서 오세요. 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스카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박이다님, 콩크러시님, 장부자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금수저님, 지평님, 그리고 몽개구름님, 코코다스님, 풍요세상님, 10억을 향해서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앞으로님, 그 다음에 고고님, 시어버터님, 모이스처라이저님,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수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천태사님, 레소님, 기와들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뭐 11월 11일. 네. 뭐 어떤 분들은 빼빼로데이라고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어떤 분은 네. 가래떡데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네. 11월 11일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오늘은 그냥 수요일이죠. 저는 뭐 이제 빼빼로데이 이런 걸 잘 안 챙기기 때문에 그냥 저한테는 그냥 평범한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지수가 좀 의미 있는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뭐 이렇게 강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코스피 지수가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편안한 그런 차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차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52주 신고가를 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왜 편안하게 주식을 하셔도 되는지,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는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어제 공부했던 거 있죠? 정배열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렸는데 그 정배열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코스피 지수 신고가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52주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단기로 하는 게 나은지, 스윙이 좋은지, 중기가 좋은지, 장기가 좋은지, 나한테 맞는 건 어떻게 고르는지 이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거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부터 좀 볼게요. 네네.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이 박스권을 이렇게 뚫었어요. 오늘 뚫고 시원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제법 많아요. 이건 뭐냐면 어떤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가 적은 것보다는 거래가 많았을 때 그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여론조사할 때 그 무슨 그 95%뭐 그런 뭐 그런 쭉 나오죠, 그죠? 뭔지 아시죠? 유의성 검증을 하거든요. 통계를 내면 이게 정말 통계적인 그 수치가 가치가 있는지 그걸 유의성을 검증을 합니다. 차트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검증하는 게 있는데 뭐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그때 그래도 요거는 신뢰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돌파를 했고요. 거래량이 꽤 늘어났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52주 신고가를 냈죠, 그죠? 이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시면, 자, 오늘 이제 종가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오늘 종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쭉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여기를 버벅대다가 확 밀려서 떨어졌죠.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덤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그 시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시작됐던 그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그 전에는 참 좋았었어요.
증시가 이렇게 급등하고요.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막 날아가고요. 네. 아주 분위기 좋았었어요. 여기에서. 근데 중국이 뭐 미국이 미중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중국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그러는 바람에 서로 이제 관세, 보복 관세 뭐 이제 먹이면서 그렇게 큰 전쟁이 이제 뭐 무역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를 요번에 회복시켰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중에 돈을 더 많이 풀어가지고 증시가 폭풍 나온 겁니다. 도대체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입었던 이 피해를, 이 조정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참 관건이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코로나라는 게 증시를 오히려 이만큼 올려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네.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스피 지수가 여기까지 회복을 해놨습니다. 뒷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전략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단타를 치기 좋은지 아니면 스윙 중기가 좋은지 그걸 잘 판단해서 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밖에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대충 밖에 온도를 알고 나가시죠. 오늘 춥다, 흐리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긴팔을 입고 나갈지 반팔을 입고 나갈지 아니면 뭘 하나 걸치고 나갈지 아니면 정말 내복까지 입고 그렇게 방안을 이제 충분하게 해서 나가실지 결정하시죠.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내가 지금 단기로 할지 스윙으로 할지 중기로 할지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내가 옷을 뭘 입고 나가야 될지 그 정도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렵게 하세요. 왜요? 현재 시장 위치를 모르니까 바깥의 온도를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하필이면 또 비관론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바깥에 이제 날씨가 어떨까요? 나가면 큰일 난대요. 그게 이제 비관론자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또 비관론자들 또 욕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날씨 물어보실 때 조심해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주식시장도 날씨를 많이 여러분들이 물어보시죠. 주식시장 날씨가 뭐예요? 그게 시황이잖아요. 매일 저녁마다 누군가의 이제 시황 전략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제 걸 듣고 계시지만 어제랑 내일은 또 모르죠. 그죠? 근데 아무튼 날씨 방송, 날씨 이것도 주식 시황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튼 코스피 지수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자, 긍정론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과거에 폭락했던 이걸 다 메꾸고 이제 거래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좋은 이제 상승장이 나올 거다. 아주 좋은 수익들이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할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비관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차트와 똑같은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락한 거를 다 메꿨으니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럽니다. 미치는 거죠. 제가 비관론자들 욕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욕하는 거 맞습니다. 왜 욕을 왜 하냐? 무조건 나쁘게 얘기해요. 다 올라왔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대요. 이해되세요? 제가 비관론자들 왜 자꾸 뭐라고 하는지. 네. 하여튼 초를 쳐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진짜.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지수가 오늘 올라온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지수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는가? 누군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누굴까요? 자, 코스피 시가총액 1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죠, 그죠? 아마 이거를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한동안은 이걸 바꾸지 못하겠죠, 그죠? 삼성전자 주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1.8% 정도 올랐죠, 그죠? 61,000원.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뚫기는 뚫었어요, 살짝,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수 올라오는데 역할을 하긴 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오늘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한번 쭉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시황 이렇게 설명할 때 다른 저기하고 좀 다르다는 거 못 느끼세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 시황 잡는 거하고 약간 다르게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 외국인 매수 매도 오늘 누가 뭐 외국인이 얼마 샀고 그런 거 그건 얘기 안 하죠.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이런 거. 외국인이 얼마 샀고 개인이 얼마 샀고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네. 눈치챘다 1번. 몰랐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이런 거 얘기 잘 안 하죠. 거의 안 할걸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되셨어요? 네. 외국인, 개인, 기관, 수급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보통은 이거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 얘기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니까 이걸 생략하는 거예요.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보다 더 큰 거 얘기했었죠. 환율.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이거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얘기였어. 이제 살 거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외국인이 계속 산다는 얘기고, 외국인이 계속 사면요 기관이 따라 사요. 지금부터 귀를 열고 잘 들으세요. 환율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외국인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산다는 거거든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죠? 그러면 기관이 가만히 쳐다보겠다가 오, 형님들 들어오시네 그러면서 기관이 우리나라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쵸? 그러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누구 주식을 살까요? 누구 주식을 사겠어요? 네? 개인 거 사겠죠? 그쵸? 개인이 주식을 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막 흔들어 버리면 돼요. 주식시장도 막 흔들고요, 뉴스도 막 흔들고요, 이 사람들의 마음도 흔들고요, 머리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놔버려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걸 사는 거예요.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그날 지수가 올라가요. 기관이 주식을 그날 사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지만 기관이 주식을 사면 그냥 그래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사죠? 그럼 폭등 나와요.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하락해요. 근데 기관이 같이 팔면 더 많이 하락해요. 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환율이었어요. 환율이 하방이냐 상방이냐 횡보냐 그것만 딱 알면 누가 살지 누가 팔지 뻔했던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이번 한번 더 찍어보시겠어요? 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해되셨죠? 뻔한 거였다. 이거를 매일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처럼 이제 지수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되게 쉽다니까요. 지수가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가 여기를 뚫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주식을 샀겠어요? 팔았겠어요? 팔았죠. 왜요? 팔게 돼 있어요. 왜라는 거를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식 시황 이런 것들을 뭐 체크하시는 거는 나쁜 습관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왜 평상시에 외국인 기관 뭐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그 얘기 안 하는지 아시겠죠? 더 중요한 걸 얘기해 드렸잖아요. 환율. 왜요? 마음 편안하게 주식하시라고요. 그렇죠? 그래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코스피 지수 올라왔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올렸는가를 봐야 된다 그랬죠? 자, 맨날 물림님 글쎄요 지금 그런 거를 답변 드리기가 좀 시간이 애매해서 네,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참고로 무료 종목 진단 같은 거 안 해드립니다. 네. 자. 누가 뭐가 올라왔길래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자 보세요. 쉬워요.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 1위부터 100위 정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시가총액 2위가 삼성전자죠. 하이닉스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잘 보세요. 1위부터 지금 38위, 39위까지 보이실 텐데
마이너스인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거의 빨간색이죠, 그죠? 더 내려볼게요. 파란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아요? 빨간색이 많고 파란색은 별로 없죠? 뭐 중간중간에 보면 SK케미칼 11%, 녹십자 8%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급등을 많이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볼게요. 저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에요. SK케미칼 최근에 이만큼 올랐어요. 지금 이제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급락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죠. 조정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누구예요? 더 볼게요. 오늘 이걸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올려보면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죠. LG와 삼성 SDI 조금 하락했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많이 최근에 급등했던 것들이죠.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은 마이너스 1% 정도 오늘 빠져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왜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당연히 조정을 좀 받아야죠. 왜요? 최근에 단기 급등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해야 되는 것들만 몇 개 하락했을 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다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죠. 하락한 거는 별로 없어요. 이게 다예요. 신풍제약 이런 것들은 뭐, 그쵸? 많이 빠져야죠. 빅히트 최근에 급반등 나왔으니까 좀 누르는 거고요. 그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좀 눌러야죠. 녹십자 마찬가지고요. 그쵸? 근데 상승한 거 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쫙, 그죠? 이걸 왜 지금 저녁 때 또 보여드리느냐? 우리 회원들 오전이란다 오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걸 또 보여드립니다. 오늘 저녁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못했거든요. 제 회원들도 들으시고 여기 무방 회원들도 들으시라고 꺼내온 거예요. 이걸 왜 꺼내왔냐면 오늘 지수가 급등한 게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시가총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부 몇 개만 급등해서 지수를 올린 게 아니라 코스피 대형주 대부분이 고르게 상승을 해서 지수를 올린 거예요. 특히 누가요? 최근에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말고 그동안 소외당해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 어젯밤에 미국 증시 있죠?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1% 가까이 급등했고 나스닥은 하락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과거에 코로나 수혜주로 급등했던 것들은 급락했고 여태까지 못 가고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그 종목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체질적으로 좋다 나쁘다? 좋은 거죠. 지수가 오늘 박스권을 돌파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 그 지점까지 회복을 시켰는데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지수의 급등은 그냥 외국인이 개인들 물리게 하려고 그냥 어거지로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제대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상승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급등을 하죠. 요 뒤에 걸 오늘 낮에 제가 설명 못했어요. 이 뒤에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하다 보면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날씨가 기가 막힌 날도 있지만 날씨가 기가 막히게 좀 안 좋은 날도 있겠죠. 그렇죠? 좋을 때는 양봉 나오고 힘들 때는 이제 음봉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올라가다가 예를 들어서 좀 흐린 날이 나온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처럼 대형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지수가 올라온 거라면요, 나중에 설령 안 좋은 일이 조금 생겨도 지수가 크게 안 빠집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뭐 그런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더 설령 만에 하나 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즉 조정이 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나가서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뭐 그쪽에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은 지금도 못하겠지만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유럽이랑 프랑스, 독일, 뭐 유럽, 미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사망자 수는 별로 사람 안 죽는 거 못 느끼세요? 사람들이 잘 안 죽습니다. 확진자 수가 많다고만 하지 죽는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00명 넘었다, 쭉 100명 안 됐다, 뭐 200명 넘어갔다 막 이런 얘기하지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별로 없죠.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은 3번 한번 찍어보시죠. 저만 느끼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죽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시죠? 제가 무슨 음모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정부가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거 신경 그만 쓰시고 열심히 주식 투자에 매진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하죠. 뉴스 좀 그만 보시라고.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우울증 걸리겠어요, 진짜. 그만 보세요. 뉴스를 보면 항상 그랬어요. 주식을 정말 사야 될 때 뉴스를 보면 주식을 못 사요. 불안해서. 주식을 좀 팔고 좀 쉬어야 될 때 있죠. 주식을 팔고 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났을 때. 잠깐 좀 수익을 걷어서 밑에 걸 사든지 좀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주식을 꼭 해야 된대요. 안 하면 바보래요. 막 또 그럽니다. 하여튼 뉴스는 여러분들이 잘 좀 가려서 보셔야 되는데 요즘엔 좋은 뉴스가 없어요. 다 똑같이 다 나쁜 뉴스 같아요. 네, 아무튼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올라가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들어도 되지만 들어서 득될 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미중무역 전쟁 때 그때 그때 하락했던 여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 하나거든요. 바로 돌파해서 가든가 아니면 살짝 옆으로 돌리거나 누른 다음에 또 가거나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눌렀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돌파한 다음에 누르든지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이렇게 터치만 하고 조금 눌렀다 가든지 뭐 그래요. 거의 둘 중 하나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한 다음에 누르고 가느냐, 누르고 다시 가느냐, 아니면 일단 살짝 돌파만 해놓고 터치만 해놓고 약간 눌렀다 가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즉 기분 차이지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준비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수익 잘 안 나시죠? 왜 안 날까요?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 수익 잘 안 나시죠?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요즘에 조금 안 나실 거예요. 왜요? 왜긴요. 코스피 지수가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들면 개인들이 돈을 번다 못 번다? 못 봅니다. 순간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지 마라. 여러분들 중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단기 스윙을 하시면서 지수가 급등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지수가 급등하면 대형주가 가지 중소형주는 쉬어요. 특히 제 방송 듣고 있는 주린이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주식 20년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수가 급등하면 여러분들이 대형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개별주 특히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 순간만큼. 실제로 저희 방엔 대형주도 해요. 대형주 매매도 하면서 개별주 테마주 같이 하는데 개별주 테마주를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8월 달에 이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률이 좋았을까요? 우리 회원들 눈치채셨죠? 잘 생각해보세요. 개별주 테마주만 갖고 있는 분들은 대형주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지수가 올라갈 때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개별주 테마주 그분들은 여기보다 뒤에 여기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지수가 거의 이건 이제 횡보거든요. 저점을 이어보면 상승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그냥 거의 뭐 도는 거야 그냥. 도는 수준이죠.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대형주 위주로 수익이 나고요.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개별주 아니면 테마주 위주로 수익이 납니다. 지수가 최근에 어떻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들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서운하고 심심하고 짜증나고 그런 거예요. 아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와이프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랑 요즘 힘든데 그죠? 네, 주식으로 돈 좀 벌어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마음 굴뚝 같은데 잘 안 되시죠? 네. 지수가 이렇게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지수 보고 떨어지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네,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지수가 대형주가 아무리 좋아도요. 대형주가 첫날 만날 맨날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올리면 눈치 빨리 채셔야 돼요. 어느 정도 올리면 슥 누른 다음에 이렇게요. 슥 누르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합니다. 개별주 테마주들이 언제 상한가가 나오느냐? 보통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 지수 얘기 오래 안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그죠? 네? 지수 얘기 원래 오래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30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얘기 많이 하겠어요? 여기서 지수가 바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눌러도 놀라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희소식이에요.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재미없어요. 살짝 눌러줘야 돼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희 방에서 수익 폭발적으로 날 때가 요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그랬다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동안 코스닥은 뭐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가 막 치고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에이씨. 제가 그냥 편하게 해볼게요. 에이씨 이게 뭐야 이게 이러고 있잖아요. 차트가 좀 맹하죠. 희마리도 없고 그렇죠? 비관론자들이 또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봐라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었더니 여기서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지 않느냐. 앞으로 남은 건 하락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빨리 주식 팔아하고 현금 들고 계셔라. 연말 다 지나고 내년 초에 보고 그때 가서 괜찮으면 바닥 나오면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처 남겨놓으시고 네 쉬라고 그러죠. 비관론자들이 이래요. 자꾸 쉬래요. 주식하는 사람 보고 현금 들고 있으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되게 잘합니다 이거. 네, 해봤기 때문에. 저희 흉내까지 내잖아요. 다 해봤어요. 다 해본 사람 말을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신다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코스닥이 왜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네. 힘든 거예요. 코스피가 가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열심히 사고 있네요. 거래량을 확 늘었죠? 확 늘었는데 아랫골이네요, 그죠? 아랫골이 길게 달렸죠? 누군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힘들어 지쳐 쓰러져 누워있는 개미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식을 매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버린 주식을 누군가가 산 걸까요? 누군가가 쓸어간 겁니다. 누군가가. 개미일까요? 아니면 프로일까요? 누군가가 쓸어갔다고요. 거래량은 세력이 절대로 못 씁니다. 제가 조만간에 이제 거래량 관련돼서 이제 특강 주식 초보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올릴 거거든요.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올리면 올렸다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거래량은 절대로 못 속여요. 다만 헷갈리게는 할 수 있어요. 헷갈리게는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못 속입니다. 돈 들었어요. 제가 여기서 그랬잖아요. 주가가 막 전저점 깨고 있을 때 여기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은 못 속인다. 거래량 늘어난 거 이거 되게 좋은 거다. 겁내지 말고 사라. 손절하지 말고 사셔라. 원래 전저점을 깨고 조정이 계속 오는 거라면 거래가 더 빠졌을 거다. 근데 거래가 늘어났다는 건 이 하락이 가짜라는 증거다 그랬잖아요. 제가 맞췄죠? 여기 이 차트에 무슨 보조지표가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200일선 아무것도 없으면 허하니까 그냥 하나 넣어놨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저희 방송을 하니까 저 사람 전문가 맞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길래 하나 넣어놨어요 그냥. 네. 전문가 차트 치고는 되게 좀 차트가 되게 담백하죠, 그죠? 네. 그냥 이거 갖고도 맞추잖아요. 거래량 딱 보면서 가짜네. 뭐가요? 이거 가짜라고 알려드렸잖아요. 거래량 얘기할 때마다 거의 다 맞았던 거 아세요? 왜 그걸 거의 다 맞출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거래량은 못 속이니까. 두 번째, 저도 많이 속아봤으니까. 아셨죠? 제가 뭐 처음부터 주식을 잘했겠습니까? 저도 많이 혼나봤고요. 많이 고생해봤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태어나자마자 막 그 무슨 그게 아니에요. 많이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당해봤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하면 그다음부터 잘 안 속죠. 네. 여러 번 네. 여러 번 당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거래량 늘어났죠? 왜 늘어났을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내 종목,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내 계좌에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폭넓게 보셔야 돼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게 어떤 의미인지, 코스피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갔는지, 그렇죠? 그동안에 코스닥은 뭐 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코스닥도 거래량이 늘어났네? 이건 뭐지? 이런 거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자 일단 이제 대형주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 정도면은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이 좀 약간 줄어들거나 약간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살짝 누를 수 있거든요. 어느 지점에서 살짝 누를 거예요. 그때 또 놀래지 마시고 아 드디어 개별주가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지수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박수를 치면 옆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 준비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자,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이제 좀 눌릴 이제 상승세를 약간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꺾일 때 그때 개별주들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럼 자 여기에서 단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스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중기 또는 장기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섞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섞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지금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섞어서 하는 건 다음 기회에 하고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짚어볼게요. 뭐가 좋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을 하면 스윙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스윙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죠. 어정쩡한 거죠. 그죠? 스윙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지 자, 어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어제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예요? 정배열과 역배열이죠. 그렇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턴어라운드 그걸 얘기했는데 자, 정배열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중요한 건 정배열이니까. 정배열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알면은 차트를 배우지 않아도 차트를 잘 볼 수 있다. 어제 그런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었죠. 그죠? 자, 정배열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이고, 그죠? 추세가 우상향이고, 주가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게 정배열이에요. 이렇게 가는 게. 그쵸? 네. 단기 평선이 밑에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중기, 장기 평선이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 때는요, 이렇게 정배열로 갈 때는, 색깔이 잠깐만요. 주가가 이렇게 정배열로 갈 때는요 쉽습니다. 어느 특정 가격 범위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게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눈치를 채겠죠. 그래서 세력이 이걸 좀 틀어버립니다. 어떻게 트냐면 이렇게 가요. 가다가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뚫어버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풀어버려요.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를 이제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딱 돌아서서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나가고 깨버립니다. 깼다가 다시 확 올라와서 또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버했죠? 초과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버슈팅이라고 합니다. 밑에는요, 아래쪽으로 지나치게 뺐죠. 그래서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과매수, 과매도 이거거든요. 이런 거를 요즘에는 더 이게 더 심해졌어요. 차트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만 해도 차트를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30년 전에는 차트를 거의 볼 수가 없었고요, 아예. HTS가 보급된 게 보통 2000년 초반부터라고 하니까 네. 그때쯤에는 이제 PC방도 생기고 막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그나마 차트를 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차트를 보기 어려웠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런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거의 차트를 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를 어설프게 배우시면요 항상 털리게 돼 있어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보세요.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 어제 잠깐 얘기했었지만 간단합니다. 여기서 매수, 여기는요 컷, 자르는 거죠. 뭐예요? 매도. 여기는 매수, 여기는 매도. 좀 더 올라가면 그런가 보다. 떨어졌어요. 매수, 여기는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뭐예요? 스윙이에요. 적당히 툭툭툭툭 치면서 이게 스윙이거든요. 근데 자,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세력이 아닌 이상 저점과 고점에서 주식을 다 사고 다 팔고 다 사고 다 판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주식을 어디쯤에서 사느냐? 대충 요 정도에서 사는 겁니다. 색깔이 이게 잘 안 보이는군요. 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어디서 팔아요? 요 구간에서 주식을 파는 거예요. 요 구간에 팔고 요 구간에서 주식을 사는 거죠. 비관론자들 특징이 뭐냐면 주식을 그 사람들은 제가 자꾸 비관론자 욕해서 미안해 죄송한데요. 그 사람들은 모든 주식을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이걸 옛날에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뭐 성공한 적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여기에서만 주식을 사서 여기서 판다. 네. 한두 번, 두세 번, 여러 번 성공할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분들 병원비가 많이 나갑니다. 옛날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고 주식시장에 신이 한번 돼보겠다고 네. 그렇게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몸대로 망가지고요. 제 정신세계는 정신세계대로 파괴되고 정말 힘들어서 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비관론자들이 이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해봤는데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걸 한번 해보리라 했다가 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죠. 아 그래. 그 언저리 오면은 그때부터 파는 거예요. 고점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과열됐다는 걸 아니까 파는 겁니다. 정수리를 맞추려고 하다가 제 정수리 주변에 있는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돈 조금 더 많이 벌면 뭐예요? 몸이 상하는데. 저점에서 주식을 사보겠다고요? 이거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등이나 발목이나 무릎에서 주식을 사는 건 쉬워요. 거기서 주식을 사도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주식을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면요,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 대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을 어디서 사시느냐?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스윙이에요. 그래서 어제 정배열을 먼저 알려드린 거예요. 역배열 말고 정배열 주식을 이런 식으로 스윙으로 하면은요 편해요. 왜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몰빵하세요? 몰빵하지 마세요. 몰빵보다 뭐가 좋아요? 그렇죠. 분산 투자, 그죠?
종목을 여러 개 사서 돌리면 되죠, 그죠? 네. 한 예를 들어서 한 5개 샀다고 치자고. 예를 들어서 5개에서 10개 샀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대선주 이낙연 씨 것도 하나 사고, 이재명 씨 것도 하나 사고, 윤석열 씨 것도 하나 사고. 아, 윤석열 씨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그것도 사고. 저기 보니까 진검승부라는 사람이 창투사를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거야. 창투사도 하나 사고. 알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자꾸 그린 뉴딜 하네요. 그것도 하나 사고. 그렇죠? 그린 뉴딜 말고 디지털 뉴딜도 있대요. 그것도 하나 사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안 간 게 하나 있길래 그것도 한두 개 사고. 그러다 보면 대번 5개, 10개 넘어가죠. 자, 그렇게 사놨어요. 세력이 뭐 하겠어요? 그 중에서 돌리는 거예요. 요즘에 세력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력 몰빵 안 합니다. 분산 투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테마들을 이 사람들이 고르게 사나요. 고르게. 그 시장에 맞는 거를 딱 매집을 다 해놓고 그 시장 상에 맞는 거를 딱 뽑아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몰빵하는 거예요. 세력도 분산 투자하는데 본인들은 집중 투자한다고. 그래버린 거예요. 세력들도 적당히, 시장 상황이 약간 애매하니까 적당히 해요. 적당히 올리고 툭툭 잘라서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근데 개인들은 뒤늦게 들어와서 끝까지 그걸 붙들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그러면서 뒤늦게 들어와서 가지아를 외치는 겁니다. 가지아 이러면서 저점 대비 5배 올라왔는데 거기서부터 또 간다는 거예요. 세력은 이미 나갔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늦게 들어와서 그거 붙들고서 한번 해보겠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세력도 몰빵 안 하고요. 세력도 스윙으로 갑니다. 요즘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스윙으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내가 단기 매매 성향이다. 조금만 양보하셔서 스윙으로 좀 바꾸세요. 모든 걸 다 그렇게 바꾸실 필요는 없는데 투자 자금의 절반이라도 스윙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순환매가 돌 수 있어요. 순환매. 그렇게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 또 얘기해 드릴 건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세력이랑 똑같은 계좌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냥 매수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알아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쭉 올라온다. 예를 들어서 매집을 잘 해놨어요. 바닥에서. 근데 여기서 쭉 올라와요. 적당히 탁 잘라버리는 거예요. 스윙은요 30%, 저 같은 경우에 30% 이상 수익을 내드려요. 보통 30% 이상, 뭐 세게 나올 땐 200%, 300%짜리도 나오는데 보통 이제 30에서 50%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 여기서 상한가 하나 더 나오면 100% 바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끊어내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가는 거죠. 시장이 조금 애매하면은 안 좋으면 이거보다 좀 수익이 덜 날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조금만 좋으면 이거보다 수익이 확 더 납니다. 그렇게 보유 기간은 뭐 보름? 한 달 이내인데 시장이 정말 좋으면 일주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도 많고 시장이 조금 불량하면 좀 더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 정도예요. 스윙이라는 게 애매해요. 왜요? 단기도 아니고 중기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과 보유 기간이 약간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게 다 해드렸어요. 스윙으로 적당히 비중 조절하시면서 분산 투자하시면서 세력들이 들어가 있을 만한 테마주들을 하나하나씩 사는 거죠. 자, 세력들이 대북주를 사놨을 것 같아요. 대북주를 하나 사는 거예요. 하나 사놓고 보니까 윤석열 씨가 계속 핍박을 받을 것 같아요. 제가 핍박받으면 많이 갈 거라 그랬죠? 핍박받으니까 진짜 많이 가죠?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지지율 올라갈 거라 그랬죠? 오늘 지지율 1위 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다 맞았죠, 그죠? 제가 똑똑해서 맞힌 게 아니라니까요.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의 전문가 아니신가요? 저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거예요. 왜요? 그쪽 관련돼서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잘 맞추는 거죠. 경험입니다, 경험. 그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스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중요하니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 편하네요.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세력이 뭐라도 올려줘요.
아 오늘 지수가 안 좋아서 별로 올라갈 게 없을 것 같은데 막 보조목 중에 상한가 하나씩 나와요. 세력이 올린다니까.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린단 말이에요. 세력이랑 가장 똑같은 계좌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부자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쵸? 부자들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부자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서점 가서 책도 읽으시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세력이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잖아요. 주식 제일 잘하는 게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 치고 부자 되는 사람 없고, 세력을 욕하고 세력을 미워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세력을, 부자를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부자를 존경해야 된다. 돈 많다고 존경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세력을 똑같아요. 세력을 존경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막연하게. 근데 그분들한테 고마워는 해야죠. 왜요? 그분들이 수익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부자를 연구해야 되듯이 세력을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시려면 수익을 내주는 그 세력을 연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분산 투자, 스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수가 아까 다시 보시죠. 미중무역전쟁 터졌을 때 그때까지 올라왔어요. 자, 여기에서 지수가 악고점이 여기거든요. 여기를 바로 뚫을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아무리 거래가 들어오고 그래도 여기를 갑자기 막 뚫어가지고 막 3천으로 막 향해서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작업을 떠가겠죠. 이렇게 올리고 돌리다가 또 올리고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 개별 주장세가 열리는 거고요. 그렇죠? 이걸 얘기해 드린 겁니다. 지수가 한 번에 여기서 이제 악고점을 확 뚫고 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가 애매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가겠어요? 개별주 테마주죠.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이걸 뚫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뭐 3,000포인트, 4,000포인트까지 바로 그냥 수직으로 날아간다고 하면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빨리 삼성전자 사야죠. 맞죠? 응?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아니란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를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바로 간다고 하면. 그게 아니면 적당히 스윙을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적당히 툭툭툭 치면서. 그리고 계좌를 돌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누적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거죠. 한 번에 100% 먹을 거 30%, 50%씩 나눠서 두 번 해보세요. 누적 수익은 더 좋습니다. 한 번에 100%씩 나와서 1,0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것도 재밌지만 1,000만 원이 1,500 되고 거기서 50% 수익이 나면 750만 원 벌죠. 2,250만 원이 됩니다. 누적 수익이거든요. 매매를 끊어서 하면 누적 수익은, 그러니까 복리 수익은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스윙을 하면은 손절 안 해도 됩니다. 뭐하러 합니까? 손절을 뭐하러 해요? 바닥에서 샀는데. 종목이 다른 게 몇 개 있으니까 마음 편안한 거예요. 세력이 뭐라도 올려주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스윙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요? 정배열 종목을, 역배열 말고 정배열 종목을 스윙으로 공략하시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풀어서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내 계좌에다가 뭘 넣어놓으면 좋느냐? 바이오 하나 넣어놓으면 좋겠죠. 바이오, 그죠? 네. 코로나가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바이오주 중에서 아직 안 간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뭔지 제가 절대로 얘기 안 해드리죠. 네, 있어요 그런 게.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제가 윤석열주 갈 거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면 5번 한번 찍어주세요. 기억하시죠? 특히 유튜브 쪽에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감사해요. 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유튜브 회원들은 좀 치사할 때가 있어요. 꼭 좋아요로 눌러달라고 해야지 눌러주시더라고요. 저번에 눌러달라고 했더니 한 20, 30명 확 눌러주시던데, 네. 오늘도 기대할게요.
꼭 눌러달라고 해야지 누르세요, 그죠? 네, 눌러주세요. 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이런 얘기 딱 2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요번에 2번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확 올라가고 있네요. 네. 네. 자, 얘기했었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 뭐예요? 그 윤석열 관련주들은 제가 앞으로 또 얘기를 해드릴 건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근데 윤석열 관련주 많이 갈 거라고 했었고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했었죠. 이재명 씨하고 이낙연 씨 지지율 앞섰잖아요, 그죠? 네. 자, 다음에 또 얘기해드릴게요.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앞으로 대선주들 되게 재밌게 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 윤석열 씨 것도 하셔야 되고요, 이낙연 씨 것도 하셔야 돼요. 이재명 씨 것도 하셔야 되고, 네. 그 외에 오세훈, 유승민, 유시민, 홍준표, 홍정호,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있지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분들 것들 다 움직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움직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조국 관련주들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도 움직였습니다. 네. 대선주는 제가 정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대선주 정말 하고 싶으시면 우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잠깐만요. 정치 테마주하고 정책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방송 5분만 더 할게요. 9시 넘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시면 되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런 관련주도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북주들도 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얘기는 하고 싶은데 참을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네. 아무튼 내 계좌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테마주 좋아한다. 테마주도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많잖아요, 그죠? 네, 딱 분산 투자해서 그 중에서 대장주, 선발주자 있죠? 딱 한 개씩 딱 골라가지고 사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살짝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아주 조금만. 내 계좌를 물레방아처럼 계속 쉬지 않고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 멘트를 못했는데 여기서 할게요. 우리 회원들한테 할 멘트였는데, 주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시면 처음에 일단 기초를 배우셔야 돼요. 기초를 배우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기초와 기본을 배워놓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준비를 다 해놓은 거죠, 그죠? 기초와 기본 물레방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을 인내하셨고 그것도 인내거든요.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하루 이틀 기다렸다, 그 대단한 인내예요. 스윙을 하신 분들이 한 달 넘게 기다렸다, 그 대단한 인내하신 거거든요. 그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3개월 이상 들고 있었다, 그거 고생하신 거예요, 진짜. 인내하신 거거든요. 그런 인내를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 기술이 뭐예요? 여러분이 맨날 공부하시는 기법, 그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늘 거꾸로 하시죠. 일단 기술부터 배우고 뭐가 잘 안 되니까 맨날 물려가지고 거기서 인내를 배우시죠. 하다 안 돼서 이제 저한테 요즘에 이제 기초를 배우시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배우기죠. 거꾸로. 그렇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기초부터 기본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기초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고 기본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저는 기술은 저희 유료 회원들한테만 가르쳐드려요. 무방에서는 기술 안 가르쳐드려요. 왜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기술 가르쳐드리면 뭐예요? 저도 쓰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다친다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겁니다. 지금은 수익을 낼 때가 있고 못 낼 때가 있는데 지금은 수익이 아주 편안하게 잘 나실 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가 왜 저렇게 급등을 했는지, 저 급등의 의미가 뭔지, 나중에 설령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살짝 조정을 받더라도 지수가 잘 견딜 겁니다. 왜요? 실제로 수많은 대형주들이 여태까지 많이 못 올라갔었던 소외당했던 종목들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거는 조정이 와도 설령 단기 조정이 와도 버틴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까? 맨날 라면 먹고 밀가루 음식 먹고, 그쵸? 네. 그냥 진짜 먹는 거를 대충 먹고 큰 사람은요 몸이 부실해요. 그쵸? 근데 어렸을 때부터 단백질 많이 먹고, 그죠? 운동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이제, 그죠? 그렇게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양소를 잘 섭취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건강한 거거든요.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자분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시겠죠, 그죠? 네. 맨날 라면만 먹은 사람하고 고기 먹고 야채 골고루 먹은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와 기본이 잘 다져진 사람은요 슬럼프에 잘 안 빠집니다. 꾸준히 오래 갑니다. 그 축구 선수 중에 그 손흥민 씨 있죠? 손흥민 씨가 슬럼프가 별로 없는 대표적인 그 축구 선수 아닌가요? 이분이 특징이 그거지 않습니까? 기초가 기본이 탄탄한 선수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뭐가 잘 안 되시고 힘드신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곰곰이 오늘 밤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다우지수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 그만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기초와 기본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죠? 네.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회원들이 그런 얘기, 신규원들이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저희 방은 신규원들이 꾸준히 계속 들어오시는데 많이 배워서 좋다. 평상시에 못 들었던 얘기를 들어와서 많이 배우고 있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강의를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좋다고 하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신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는 거죠. 그죠? 유튜브 쪽에서 그 기법 강의 정말 제대로 된 거 듣고 싶으시면 제가 화면 올려드리긴 좀 그렇고 유튜브 들어가서 무소TV라고 무소가 아니라 무소TV 진검승부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기법 강의 기초 그다음에 고급 강의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공부하세요. 보시면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주린이 특강도 올리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이 잘 안 나시거나 주식하시면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은 기초랑 기본이 좀 부족해서 그러세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면 돼요. 이거 오래 안 걸려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이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어떤 얘기 드릴 거냐면 거래량 얘기 있죠. 내일은 아마 거래량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내일 만약에 대선주 얘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대선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오늘 밤에 저기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본다고 이제 못 주무시지 말고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